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능을 함께하는 샘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심리 감정 관련 지문들 마지막 시간인데요. 2020, 2021학년도 함께 합쳐서 총 5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2020년 6월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법 문제는 내용과 관련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1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is that 여기부터 한번 집중해서 보면 되겠네, 그쵸?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첫 번째로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나온 거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로서 find가 쓰이면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다라고 생각하다, 뭐 그런 점을 발견하다, 요 정도 뉘앙스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목적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분사가 쓰일 수 있겠죠. 그러면 appealing, ing 쓰여서 그것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자연스럽게 쓰인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 2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might, 우리는 뭐 할지도 몰라요. 첫 번째, 들을 수도 있습니다. A song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that catches our interest. 다 지금 묶어주고 보니까 and를 두고 동사 2개 이어지고 있네요. 그쵸? 자주 나오는 병렬 구조입니다. 조동사에 동사 원형 쓰이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로 원형 쓰인 거 확인되니까 맞다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들어가 있는 문장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주어, 동사 나오고요. 동사의 목적어로서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나왔어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보겠습니다. 주어 오고요. 동사 오고 전치사 구 왔네요. 동사에 목적어 없으니까 what이 온 거 적절하겠습니다. 4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 주어 부분 나오고 동사 부분에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동사 S 붙은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5번이 들어가 있는 거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되겠네요. 더비교급 나와 있고요. 네, 여기서는 약간의 해석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보여주는 것이 the longer, 시간이 더 걸리면 걸릴수록 더 어떻게 된대요? 우리는 그걸 좋아하게 된다. 더 시간이 걸리면 더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지금 얘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였고요. 얘가 진짜 주어로서 의미상으로도, 그쵸? 모든 세세한 것을 보여주는 게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더 좋아한다 라는 거니까, 그렇다면 가주어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네, 그쵸? 가주어 부분에 대시 아니고 이시 와야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법 문제의 단골 손님들 살짝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병렬 구조예요. 개념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라서 너무 쉽죠. 그쵸? and, or, but, so 같은 등위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같은 형태의 말이 나와야 된다. 즉 여기 같은 경우도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개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법 문제를 자꾸 틀린다, 병렬 구조 못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병렬 구조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된 게 아니고 그 문장의 구조를 못 보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즉, 문장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개념, 방금 문제에서도 봤듯이 가주어, 진주어 나옵니다.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도 개념 자체는 정말 쉽죠. 주어를 맨 뒤로 뺐을 때 앞에서 it이라는 가주어가 대신해준다라는 건데요. 이 쉬운 거 왜 틀립니까? 방금 이 문제에서도 봤듯이 구조상 얘가 진짜 주어고 여기는 가주어가 오는 거구나, 구조를 파악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주제는 what절이죠. 방금 여기서도 봤듯이 동사의 목적어로서 명사절이 오고 그것을 what이 이끄는데, 얘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what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하게 보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출제위원들은 그렇다면 왜 what절을 계속 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뒤에 이게 불완전한 문장인지 완전한 문장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고 싶은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던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던지 뭐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사람이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hat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개념은 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 나오죠. appealing 같은 분사가 나오는데 이 분사가 나온다는 것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것만 파악해주면 돼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파악하는 거 주체만 보면 알 수 있잖아. 얘가 능동적으로 하는 애인지 수동적으로 하는 애인지. 그렇다면 이 문제 왜 내는 거예요? 너네들이 주체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주체를 찾는다는 것은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여기 나오는 개념들 우리 중학교 때 다 정리되어 있는 개념들이야. 그쵸? 어려운 개념 없는데 즉 무엇을 묻고 싶은 거냐? 너네들 문장 구조 볼 줄 아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문법 개념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어법 문제 틀리는 친구들은 이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고 문장 구조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문법책을 보고 문법 개념 정리할 게 아니라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그 연습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걸로 어법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문제도 2020년 6월 모의고사 30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문맥을 다 파악해 봐야겠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신뢰받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무엇을 제공합니까? 필요한 동기를 준대요. 자아 성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뢰받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자아 성찰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신뢰받지 못하다는 것, 그거 인식하는 게 좋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녀가 그들의 동료들에게서 신뢰받지 못하다고 깨달은 그 사람이, 그쵸? 이 동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직장에서 같은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동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다고 깨달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확인합니다. 영역을. 어떤 영역? 그녀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망시켰거나 이전의 책무를 통해서 실패했던 그런 영역을 생각해본다, 확인해본다. 즉 같은 말이죠. 그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신을 받고 있어 라고 느낀 사람은 내가 그동안에 뭘 실수를 했지? 그동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실망을 시켰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봅니다. 그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불신은 방해합니다. 그녀가 뭐 하는 것을? 그녀의 몫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녀가 더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도록 가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녀의 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대요. 이 문장이 지금 연결이 살짝 어색하죠. 그쵸?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녀가 일을 수행하도록 방해하나요? 아니죠. 독려하고 용기를 주겠지. 그치? 이 문장 안에서도 논리가 맞지 않고 연결 자체도 어색합니다. 신뢰를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 그럼 그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녀의 몫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도와주지 않고 방해한다고 나왔으니까 단어가 틀린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불신받는 것, 신뢰받지 못하는 것의 장점이 나왔다가 단점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에 대한 불신은 신뢰받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는 그 사람은 이 신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향 감각을 잃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초래하냐? 그녀 자신의 그런 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녀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 수도 있대요. 그렇지. 앞에서는 distrust 되는 것,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그녀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벗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10대가 있어요. 그 10대의 부모는 어때요? 의심이 많고 distrustful, 의심이 많고 믿지를 않는데 뭐 할 때? 그녀가 밤에 늦게 나갈 때 suspicious랑 distrustful이랑 같은 맥락의 단어니까 얘도 맞겠지.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는 그런 10대가 있습니다. 비록 그녀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어떠한 동의된 규칙을 breaking, 깨지 않아요. 그치? 지금 같은 말이지. and를 사이에 두고 되게 솔직하고 깨지 않아요. 약속을. 그렇지만 훌륭한 도덕적 주체로서의 그녀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훼손이 돼요. 무엇으로부터? 부모의 만연한 태도. 어떤 태도예요?
그녀가 속이고 배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부모의 태도에 그녀의 정체성이 훼손이 될 것이다. 네, 지금 but을 사이에 두고 앞뒤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but이 앞에 나온 이 문장에서는 distrust 되는 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forbid 이 단어가 완전히 반대 단어다, 잘못된 단어다 판단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문제는 2020년 6월 모의고사 38번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정답률이 20%였는데요. 즉 80%의 친구들, 대다수의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설을 들어보시고 이게 정답률이 20%가 돼야 됐던 문제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시된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로 시작되는 문장 아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rather 대신에 instead도 같이 해당하는데요. 이런 문장 삽입 문제로 계속 rather이 세 번째나 기출이 됐습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rather과 instead가 들어가 있는 문장 앞에는 90% 부정문이 나온다. 그래서 이 rather 문제가 나오면 저는 부정문부터 찾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다뤘던 문제에서는 부정문이 두 군데 나와서 둘 중에 한 군데 골라주면 됐었고요. 두 번째 나온 문제에서는 부정문이 딱 한 군데 나와서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정답이 됐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부정문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부정문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never been 이렇게 두 군데가 부정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답은 4번과 5번 이렇게 두 군데가 답이 되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정답률이 20%가 됐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한번 제시된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종종 찾아집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고 혼자 있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 찾아진대요. 오히려 행복은 부정적인 상황일 때 발견된다. 앞에 부정문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행복은 부정적인 상황일 때 발견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앞에 어떤 문장이 나올지 추측해보자면 행복에 관해서 행복이 그렇다면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플러스 상황일 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일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행복은 긍정적인 상황일 때 발견되지 않아. 오히려 행복은 부정적인 상황일 때 발견이 돼. 라는 식의 전개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은 경험을 찾습니다. 항상 무엇을 찾으면서 다음 휴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구입했던 거 아니면 음식의 경험들을 찾으면서 계속 행복을 추구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행복에 대한 접근은 꽤 최근의 것인데요. 이 행복에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의 삶을 물질적인 기쁨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러한 능력에 의존해서 산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행복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다시피 진통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견된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적 안락에 대한 접근은 이제 어디에 도달합니까? 많은 비율의 인구에게 전 세계에서 자, 즉 이것도 앞에와 같은 맥락의 문장이죠. 그쵸? 행복은 우리의 능력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 진통제는 최근에 발견되었고 그런 물질적인 안락에 대한 접근은 많은 비율의 인구, 즉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 라는 문장이죠. 이러한 기술과 경제적인 발전, 이러한으로 쓰인 거 보니까 앞문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네. 그치? 지금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서 사람들이 그러한 접근이 쉬워졌어. 이러한 기술적인 경제적인 발전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을 문제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정답으로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앞문장이지. 그치? 부정적인 경험을 문제로 보고 긍정적인 경험을 정답으로서 보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잊었어요? 삶에서 행복하다는 것이 단지 기쁨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잊었어요.
아, 그치. 계속 행복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야. 삶에서 행복하다는 것이 단지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야. 지금 이 문장 얘랑 똑같죠? 행복은 긍정적인, 여기서는 pleasure인 거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얘 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다음 문장 볼게요. 안락감, 만족감, 충족감은 행복의 특효약이 아니래. 아, 얘도 지금 똑같은 문장 하고 있어. 그치? 긍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거야. 그치? comfort, contentment, satisfaction. 이 세 가지 긍정적인 상황이 행복의 특효약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행복이 나오는 건 아니야. 지금 똑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4번 아니면 5번, 이 문장 아니면 이 문장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판단이 안 서. 그렇지만 답은 하나야. 그럼 이 중에서 더 맞는 걸 찾아야 되잖아.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행복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이러한 경험의 가장자리에 있대요. 명시적인 단서, these 이런 게 나오면 제가 집중해서 얘가 뭔지 꼭 찾아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게 앞문장에 있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것은 행복의 특효약이 아니야. 이러한 경험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다면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부정적인 상황, 내가 혼자 있고 고통스럽고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일 때 발견이 돼. 그래서 행복은 그곳에 있고 그러한 경험의 가장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기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단어가 moment로 쓰였어요. 이러한 순간이 뒷문장에서 experiences로 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rather이 나온 거 부정문 딱 찾아봤는데 얘네들이 너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서 헷갈리신 분들 다음 문장에 이러한 경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찾는 그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문장 삽입 문제는 이렇게 명시적 단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빨리 답 찾아 라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해보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문제는 2020년 9월 모의고사 33번 빈칸 문제입니다. 네, 빈칸 문제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읽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판단한 후에 첫 문장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 시작점 보니까 this로 시작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찾으려면 앞문장에 조금 집중해야 된다. 그쵸? 이것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그런 상황에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것은 일어날 수 있대요. 하지만 여기부터 좀 집중해야겠다. 그쵸?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이러한 종류의 탈진실과 사실 간의 관계는 일어납니다. 언제? 우리가 빈칸하는 무언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 post truth 같은 경우는 앞에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여도 상관없지만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탈진실이라는 명칭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빈칸이 포함된 문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뭐냐면 탈진실과 사실의 관계는 빈칸이라는 something을 주장하려고 할 때 나타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되는 건 뭐냐? 탈진실과 사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싶을 때 이 관계가 형성이 되냐? 그렇죠?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옥스포드의 정의를 찾아보면 post truth에 대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나오는데요. Not so much A as B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살짝 해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쵸? Not so much A as B는 not A but B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A가 아니고 B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so much를 생략하고 보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외워둡시다. A가 아니고 B예요. 그래서 탈진실이라는 정의는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래요? 진실이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에
아래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이래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우리의 정치적 견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 아래에 있는 거, 그게 탈진실이다. 팩트가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 아래에 있다,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팩트보다 주관적인 생각이 더 앞서 있다라는 뜻이겠구나라고 그런 뉘앙스만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옥스포드의 정의는 집중합니다. 무엇이 포스트-트루스인지, 무엇이 탈진실인지. 자, 그 다음에 또 더 설명 들어가네요. 그쵸? 어떤 생각이냐면 감정이 더 중요하대요. 사실보다. 아, 내가 예측한 그런 뜻이 맞네. 그치? 포스트-트루스, 탈진실이라는 것은 진실, 그 팩트보다 나의 feeling, 감정, 그리고 주관적인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구나. 그쵸?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문제예요. 뭐냐? 왜 그것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말하는 거 뭐예요? 탈진실. 왜 사실보다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한지, 왜 그게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하대요.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는 왜 그게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분명하고 쉽게 확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래, 아무 이유가 없는데 뭐 명백하고 확인이 가능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한대요. 지금 does so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argue against, 그치? 반대를 한대. 언제? 그 사람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반대를 한대. 어떤 명백한 사실이어도 이게 내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반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불편한 진실, 불편한 사실에 의해서 위협받아지면 때때로 뭐 하는 게 더 낫대요? 그 사실을 반대하고 도전하는 게 더 낫다, 더 선호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내 이익에 반하는 거야. 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 그렇다면 이의 제기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 빈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빈칸에 있는 내용 추측해 봅시다. 탈진실이라는 것은 사실보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주관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야. 자, 그러면 이 빈칸의 관계는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보다,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이득이 나한테 있을 때, 그때 탈진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빈칸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찾으러 가보자. 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사실보다 나의 어드밴티지가 더 중요할 때, 그때 탈진실과 사실의 관계가 일어난다라는 거 찾아줘야 되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우리의 혼재된 감정을 지지하는 것을 주장할 때 연관성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에 균형을 맞추는 무언가를 주장할 때 아니죠. 상관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을 이끌 때 관련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실에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주장할 때 절대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사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주장할 때, 아, 얘가 답이네. 그치? The truth 대신에 우리가 계속 쓰고 있었던 단어는 fact였어요. 그쵸? 이 fact 자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something, 무언가를 주장할 때, 그때 이 post-truth랑 fact 사이의 관계가 일어난다. 찾아주실 수 있겠죠. 이번 문제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걸 먼저 읽어보고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처음부터 잘 잡고 시작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21년 6월 모의고사 36번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제시된 문장 먼저 읽어보고 A, B, C 첫 문장씩 읽으면서 판단해 볼게요. 그들의 주요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그들이 역경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 어려움, 역경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다. 좋은 것을 주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스트레스 받는 사건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합니까?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하고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하고 새로운 강점을 얻게 한대요. 지금 똑같은 얘기죠. 지금 보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역경이나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 부정적인 일들이 사람들에게 발전하게 한대요. 그쵸?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보기 이 정도로 정리하고 A 문장 가보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역경은 무엇을 예측이 됐습니까? 정신 건강이 안 좋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하지만
중간 정도의 역경을 겪은 사람들은 더 건강했습니다. 누구보다? 아예 역경을 안 겪은 사람보다. 리를이 여기서 부정이죠. 그쵸? 아예 없는, 역경이 아예 없던 사람보다는 중간 정도의 역경이 있었던 게 더 좋았대요.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는 회복력을 기른다.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는 회복력을 촉진시킨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A 내용을 정리해보면 높은 레벨의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좋지가 않았어. 그렇지만 얘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치? 그렇지만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는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일단 보기 다음에 A가 아닌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B 문장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역경은 회복력을 최고로 끌어올린다고 예측이 된대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따라서 볼게요. 따라서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쵸? 순서 문제에서 따라서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보통 지금 한 60%로 끌어올리죠. 그쵸?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많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양의 스트레스는 뭐 한데? 회복력을 만든대. 얘들아 이 문장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치? 얘랑 얘랑 봐봐. 지금 다른 점이 뭐밖에 없어. Maybuild랑 Foster. 얘네만 달라. 다 똑같아 문장이. 그러면 보세요. 이 문장 나오고 따라서 또 똑같은 말 했어. 그러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되겠네. 그치? 따라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읽고 이거는 알 수 있겠다. A 다음에 무조건 B 온다. 그치? 얘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C의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In other words.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얘는 포인트 잡고 넘어가자. 즉, 이런 말이잖아. 그치? 즉, in other words가 나오면 다른 말로 해서 즉, 이렇게 끝낼 게 아니고 얘가 나온다는 것은 앞에랑 뒤에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In other words 나오면 앞에랑 얘가 이끌고 있는 뒤에 문장이랑 똑같은 말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봅시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시작된 적응 과정은 무엇을 이끕니까? 개인적으로 변화하도록 이끌어요. 어떻게? 더 좋게. 이 문장 어디서 봤었잖아. 그치? 역경과 스트레스는 발전하게 만들어요. 즉,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는 사람을 더 낮게 발전시킨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보기 다음에 C가 와야 되는 거 확실해졌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거 뭡니까? 이 C 다음에 A가 바로 올 수 있는지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죠? 37개의 주요한 부정적인 사건에 노출된 참가자들을 측정한 한 연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요거는 곡선 관계인데요. 어쨌든 그냥 관계를 발견했어. 뭐 사이에? 일생의 역경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를 발견했대. C의 마지막 보면 Lifetime Adversity랑 Mental Health 그 사이의 관계를 봤다 그랬잖아. 그럼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읽어봤듯이 나옵니다. 그치? 하이 레벨의 Lifetime Adversity는 Poor Mental Health로 보여줬고 중간 정도의 역경은 뭐 아예 없는 것보단 낫다. 바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다음에 C가 와야 되고요. 그 뒤에 바로 A가 와서 C, A, B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in other words가 그냥 한국말로 즉,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뜻만 파악하고 가는 게 아니고 얘가 진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셔야 됐습니다. 그쵸? 진짜로 하는 역할보다 앞에 문장과 얘가 이끌고 있는 문장은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기 다음에 얘가 바로 와야 되는 거. 그리고 따라서라는 말은 보통 맨 마지막에 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동사만 바뀌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포인트로 잡으면 너무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던 문제였죠. 네, 이렇게 해서 감정과 심리 관련된 지문들 정리해봤는데요. 상당히 양은 많았지만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의 지문들이 많았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내용 습득 잘하셔서 같은 주제, 비슷한 주제 문제가 나왔을 때 꼭 실수하지 않고 잘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능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세요. 안녕!